팟캐스트의 선명, 야! 어때요? 어때 하지 말고 해, 그냥.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년구역 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초심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해봐. 네. 이것저것 막 쑤셔봐. 곧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는 뭐, 여러모로 이번 주에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왜 슬퍼? 일단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네. 핸드폰.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택시에서 잠깐 이렇게 두고 내렸는데, 네. 집에 딱 올라가서 핸드폰이 없는 걸 알고 네. 바로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 그 택시 기사한테 전화해보지 그랬어요. 아, 전화했죠. 그래요? 없대요, 핸드폰. 없었대, 차에. 진짜 없었을 수도 있고. 이미 뭐, 울란바토르 갔을 수도 있고, 몽골 친구들이 다 분해했을 수도 뭐 있고요. 바로 꺼졌으면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배터리를 항상 빵빵하게 채워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꺼졌으면 뭔가. 뭐 기사분이 아니고 그래서 뒤에 그 다음 손님이 탄 타서 사람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기점으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핸드폰 잊어버리면 속상하지.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그 애플의 충성 고객이에요. 애플 적자가 날까봐 그렇게 꾸준히 2년 전에 바꿔주더라고요. 네. 거의 2개월마다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안에면 남이 보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혹시? 아유,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락 걸어놨죠. 락은 걸어놨죠. 그래서 다 안심하구나. 아니 그런 거야 전문가들이 풀라면 그냥 풀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상관없는데 봐도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또 어제 범교텔레콤이 문을 닫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핸드폰 월요일부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또 나오셨어요. 사장님이. 민폐구만 민폐. 네. 아이, 사장님 짱입니다. 여러모로 민폐. 네, 댁에서 거기까지 또 30분을 달려서 오셔가지고 핸드폰 해주시고. 범교텔레콤 많이 사용해주세요. 네, 범교텔레콤에서 지금 아이폰 X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X라 그래요? 10이라 그래요? X. 몰라요. X?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이폰 8 플러스를 했는데. 걔네 우리나라만 비싸게 판다며.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아이폰 그거 너무 비싸고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똑같더라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요즘 그 엔화가 계속 바닥을 치고 편도 티켓이 34,900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왕복해도 한 10몇만 원 조금밖에 안 되니까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팔자 좋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아니 혼자 갔다 왔어요. 막 이렇게 못 벌어도 놀러 다니고 세작이랑 똑같은 팔자야.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 10만 원이고 나발이고. 아니 10만 원 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때 이 박사하고 나는 뭐 어디에 못 가는데 세작은 뭐 툭 하면 제주도 놀러 가고 그랬어. 와, 여자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혼자도 가요, 걔는. 여자친구한테 돈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팔자 좋은 인간들은 어디나 다 있어. 차비만 들고 갔습니다. 친구가 도쿄 전산 다니는데, 일본 전산 다니는데, 정말 몸만 가서. 우리는 공짜로 오라 그래도. 나도 데려가지. 그럼 부담감 때문에 못 가요. 혼숙해야 돼, 그러면. 친구 집에서 안 돼, 나는. 친구 집에서 잤어요? 잠만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뭐. 그치, 호텔을 내가 따로 잡으면 되지. 근데 그게 뭔 상관, 집값 아꼈다고 하니까 호텔만 따로 가면 되지. 그게 뭔 그러네. 얘기야. 니 혼자 가, 그냥. 네?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지난 또 가요? 네. 일본이야, 뭐. 일본은 지금 근데 진짜로 물어보니까,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 지금 경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최저시급도 세고 이러니까, 최저시급 세다고 해서 막 프리타족이라고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그 돈을 벌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말, 10,000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경기가 워낙 좋아져서, 네. 알바 구한다고 내놔도 안 나온대, 사람들이. 진짜 다 구인난이래요. 진짜요?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와, 되는데. 우리도 일본 가서 알바나 할까?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일본어를 못해서 안 되겠네. 일본어 못해도 되는 직업 같은 거 구하면 되지. 음식 사진 찍기 막 이런 알바 없나? 저도 그럼 일본을 좀 갔다 와야겠네요. 네. 이도영 작가님은 뭐 어떻게 고향에 좀 지진 피해 없었어요? 뭐 없지 뭐.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을 거예요. 전화 안 해봤는데 괜찮겠지 뭐. 안동은 괜찮겠지. 전화 좀 하고 그러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녹음 날짜인 11월 20일 오늘 오전에도 포항에 여진이 네, 맞아요. 제가 문자 그러니까 왔습니다.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가 된 상황에서도 여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거 수능을 볼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본 때 또 지진 와서 아니 한 4.0만 돼도 흔들린다고. 그럼 시험 못 치지. 계속 머릿속에 또 올까 그런 걱정이네. 그쵸. 어떻게 시험을 쳐. 걱정이네. 그래서 뭐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A, B, C 단계별로 가나단가? 네네. 가단계, 나단계, 다단계 한다 그랬는데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제발. 예. 안 오고 지금 뭐 지진이 만약에 생겼을 때 대피 요령도 지금 다 각 고사장별 선생님한테 다 고지를 했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꼭 잘 숙지하고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고3들이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데 네. 그런 만큼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포항 시민들하고 또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뭐 지진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해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터무니없이 하고 다니는 아니, 분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들 원래 늘 또라이 같은 말을 합던 사람들. 뭐 천심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늘 하던 짓거리를 그냥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냅두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아 정말 잘했어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뭐 일단 이전 정부였다면은 그냥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네 맞아요. 확연히 다르죠. 이번 지금 지진 대피한 이전민들도 세월호 때 그냥 뭐 체육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쑤셔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하고 그랬죠. 칸막이 치고. 어. 그러니까 그것도 봐. 즉각. 이것도 뭐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일본은 워낙 오래전부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노하우 쌓이면 계속 발전하겠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재민들이 한 1000여 명 지금 체육관 같은 데 계시는데 9군데 분산됐다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잠잘 때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 씻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좀 크거든. 그래서 정부가 빨리 뭐 지금 뭐 집 비어있는 500채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집이 괜찮다든가 돌아가도 괜찮다든가 아니면은 안 되니까 좀 기다리라든가 이런 걸 빨리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집 구조가 흔들려서 나온 분도 계시고 긴가민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 그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돌아갑니다. 혹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빨리 판단해줘야. 맞아요. 아니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맞아요. 실제로 다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잘 정리를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 약간 안전불감증이 좀 있잖아요. 특히 많지. 지진 관련해서는. 그래서 필로티 형식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지진이 나면 정말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필로티 보강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필로티가 많이 애초에 그렇게 짓지를 말아라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왜 필로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법으로 주차장을 꼭 만들어라고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지하 만들면 돈이 2배 들어가요. 집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비우고 필로티를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렇게 많이 지었지. 네. 근데 뭐 이렇게 될 거 생각도 못했을 텐데 사실은 필로티를 지으면서도 강하게 또 지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하니까. 필로티 방식에서 내진 설계를 했다면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일본도 필로티 많아요. 일본도. 근데 일본은 X빔을 갖다가 이게 박아놓더라고 그 필로티에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 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포항, 경주, 뭐 울산, 김해 이쪽에 있는 필로티들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정잡습 마지막 편이 지난주에 나갔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최욱 씨가 출연한. 네, 최욱 씨가 출연한다는 소문만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지만 최욱이 뭐 딴 방송에 안 나갑니까? 나가죠. 세작이 딴 방송에 안 나가요? 여기만 와서 터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참 다 내 덕분이다. 아유. 뭐 이재명 시장은 딴 방송 안 나갔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터졌을까? 다 나의 힘이야. 질문자에 땡기고 밀고 하는 힘이 필요한 거지. 방송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정말 재밌어서 몇 번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거 없을 때 네. 세작이랑 채우고 한 번씩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근데 최욱 씨가 오창석 부위원장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건 확인된 겁니까? 확인됐습니다. 확인됐는데. 맞아요? 네. 왜? 다른 건 아니고. 자기보다 키가 작아서. 리액션이 좋다고. 리액션이 좋다고. 방송인의 자질 중에 가장 큰 덕목이. 리액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리액션만 좀 된다. 좀 방청객 알바 좀 하셨나봐요. 그래서 옆에서 나갈 때 나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나갔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방송할 때 계속 재밌었어요. 아,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살해 들려가지고 제대로 방송을. 그것도 웃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교복 관련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그거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려줬나요? 뭐, 그 천만 뭐 각자.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찬반 이게 뭐 돈 많이 든다 어쩔 수 없다. 아, 교복 입어도 된다, 안 입어도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복에 이제 찬성을 했고 우리 두 분은 반대했잖아요.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좀 만나볼까요? 신재욱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EJ 초창기부터 이 작가님 모든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 가장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 작가 형님하고 비슷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고요. 소위 꼴통 집밥소인 대구에서 공고 졸업하고 수능 시험비로 술 마시고 대학교 진학은 지방 사정으로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밑바닥부터 고생하면서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부 이사로 30 중반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골 기질이 투철해서 하라면 무조건 안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욕을 무조건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반박과 합리적인 대응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말대로 아무 책이나 읽으면 말빨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청년들께 감히 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십시오. 내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찾아보십시오. 많이 놀고 많이 보고 많이 익히십시오. 그 모든 게 본인의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공부도 안 했지만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합니다. 라고 했는데 덧붙여 68회차에 창석씨가 우리 회사 홍보 아닌 홍보 감사합니다. 준코라고 적어주셨어요. 아, 준코? 준코가 뭐예요? 그 술집 있어요. 이 작가 같은 거지. 대학생들 자주 가는. 노래방에서 약간 술 먹으면서 안주 먹으면서. 아, 요즘 중고에서 떡 주는 커플 이런 거 올라오는 그런. 네? 맞아요. 그놈의 떡 얘기 좀 그만해서 지겨워 죽겠네. 오락을 얘기했어. 올라왔다고, 그런 게. 진짜. 중고에서 왜 그러냐고. 근데 중고에서 왜 그러지? 술 취해서 그렇지. 술이 있겠죠, 뭐. 참. 어쨌든 준코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그 동아리 활동할 때 회식할 때 꼭 가는 거예요. 네, 그쵸. 항상. 지금 약간 노래방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좀 미팅하고 이럴 때 중고 가고. 그랬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적성 찾아갔네요. 수능 신비도 술 마시다가 그러게요. 술 주는 회사를 갔으면 잘 맞는 거네요. 어쨌든 제가 하도 우리 점장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금방 저를 알아볼까 싶습니다. 조만간 꼭 안 가도 들리겠습니다. 회사가 족벌 경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조만간 좋은 회사를 거듭나려 합니다. 그때 좋은 회사로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임금으로 구인 광고를 청정구역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짜 멋있네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진짜. 이분 열심히 살고 잘 진급도 하셔서 재밌는 인생 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도전해보고 많이 놀고 많이 익히고 많이 공부하고. 네. 나는 인생 뭐 2번 삽니까? 길어야 80년인데 다 해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 온 거예요.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에 배 타고. 네. 얘처럼 대책 없이 세작이나 얘처럼 대책 없이 막 그러면 안 되고.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네, 다음 의견 또 만나볼게요. 낭만돌이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인데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박지희 아나운서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면에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티격태격 재미를 더하려면 본인도 색깔 있는 의견을 내면서 왁자지껄한 오디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야 정치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고 오창선님께서는 열심히 웃겨보시려고 화두를 던지시는데 박아나는 그에 비해 노력 없이 얹혀있는 느낌이 솔직히 예전부터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노력 없이 얹혀있는 느낌 제가 오창석보다 낫거든요. 어찌 생각하세요? 이건 청취자들이 더 잘 알겠죠. 제가 오창석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왠지 오창석 씨의 지인이 올린 글이 아닐까. 내 지인들은 나를 조지는 글 봤어요. 도찐 개신이에요. 네. 그래요. 자, 한 번 더 만날까요? 네. 이번에는 꾹님께서 보내주시니까. 안녕하세요. 늘 듣고 있는 40대 후반 아주마랍니다. 방송 중 이 작가님 기침소리 마음 아파요. 저도 목을 쓰는 직업이라 잔기침 소리만 들어도 이 작가님 목 상태가 심각함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만한 것이 없더군요. 생강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말을 안 하는 것인데 어렵겠죠. 실수 없이 달려온 이 작가님의 고단함에 세상 감사드립니다. 예, 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목 상태는 좀 많이 안 좋은데 병원 가셔도 없고 하여튼 뭐 그래요. 나 요즘 이 작가님 찾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좀 그만두려고 하십니다. 저희 방송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어떻게 2부에 안 온다라는 말까지 조금 전에 하셔가지고 저희가 결사 반대를 했는데 참 그렇네요. 네. 아무튼 뭐 이 작가님께 생강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빨리 알겠습니다. 나으세요. 네. 네. 자,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낭만돌이 줘요. 낭만돌 싫어요. 네.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촌철살인의. 그래. 저는 네. 신재웅님께 드리고 아니, 싶어요. 아니, 낭만돌이 낭만돌이 님 줘. 그러세요. 낭만돌이 이런 거야. 의견이 많이 올라와야 돼. 네. 이런 의견이 왜 네.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객관적인. 촌철살인 같은. 객관적이라니요. 객관적인 평가. 간언, 네. 충언 이런 것도 올라와. 청정구역 내 뭐 미디어 비평 뭐 이런 거예요. 그 여기서 내가 빠진다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진짜 재미없어요, 여기서. 아니 뭐 솔직히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냥 방송을 네가 빠지면 간두면 되지 뭐. 그냥 방송에 아마 미련도 그러면 없는데. 창석이 오빠는 수입 반으로 줄고. 아니 나는 어디 구제해 줄 거예요. 창석이 내가 딴 데 데리고 가 걱정하지 마. 별 걱정을 다 한다. 아, 그럼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딴 데로 들어가지만. 나 진짜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나 진짜 기분 나빴어.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나 이제 지금 직장도 휴대폰이 잃어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네요. 이제. 낭만돌이님 빨리 책 드려요. 네, 그러면 댓글 당첨되신 낭만놀이님은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 지인이면 정말 대박이다. 내 지인은 아니야. 네, 어쨌든 이런 의견도 저는 감사히 받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다른 방송 가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청정구역에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 총 51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성 니트 코트는 네이버에서 aimlady, AIMLADY,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속초 가면 속초 365 대리운전, 네이버에 속초 365 대리운전, 오르다 8484, 여성 의류 쇼핑몰 오르다, 박 하나 한 벌 주고 싶어요. 네이버에 검색해주세요. 네, 오르다 8484 검색해볼게요. 쥐색, 쫄리면 돼지든가, 쥐색이라고 해서 저는 그레이 컬러 말하는 줄 알았네. 아산 둔포 황소야, 블로그 마켓 드모에, 말랭이 판매 중입니다. 010-4749-5300, 곡상 처갓집 대봉감. 그리고 감 말랭이 맛있는데 시켜 먹어야겠네요. 네. 문동 폭포 초입 해피데이, 네이버에 거제 해피데이, 펜션 황태찜 수제 돈가스, 055-635-3939, 광명사는 지휘펜,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머뭇거리기에는 술안주가 너무 많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1등 보물 정시야 사랑해요, 정시연, 강나유는 아빠 거, 아빠는 시연이 거,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무릎이 편해져요. 무릎 관절 보호대 검색창에 무르펜.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에 쌈천지,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대전 노건 간장게장, 사이판 괌은 투어이브, 해외여행도 투어이브, 다스는 누구 거 MB 구속, 그리고 에드리안. 네, 그리고 페이팔로 김유상님께서 이번 주에도 또 후원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마산 진미 갈비집 큰아들, 하늘 돌봄, 이웃 한올, 믿음 소율 아빠,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최욱의 풋고추, 경부한독 휴대폰 멀티샵, 거제도 해피데이, 아산 둔포 황소야, 또르또르,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산부 노단지 놀이터 봄, 구소동 명물 아구찜, 난 사쿠라다, 아이짱 화보 죽여줘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카페 울프스, 직업 없는 생마, 포항 용동 돼지콧구멍, 개역 군주 광종, 고니자, 염창동 잘해주는 휴대폰,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국악번 오뎅국, 아이언가드 유리막 코팅, SE5284, 노도 6, 613 피자 포항 북구점,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 설중앙시장 봉스테이크, 네이버의 픽처플레이, 피규어는 하루 얀샵.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아, 여기 신노년의 가리비아 한번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 있네요. 조개? 네? 조개? 네, 조개랑 소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사주세요. 가시죠. 예. 좋아요. 네. 네. 자, 청정구역 공식 후원계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방송 지금 시작할 때 술 안 먹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네. 취소하세요, 바로. 20분 만에 바로 술 먹자고. 바로 취소해요, 취소. 네, 술은 적당히 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동구역 70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네, 저희 오늘 본격적인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국회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최경환, 원유철, 이후연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야 구분 없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병헌이 오늘 검찰 출석을 했죠. 네. 오늘 아침에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출석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결백하다고 했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굉장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일단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첫 번째 검찰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뭐.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일 검찰이 전병헌 말대로 아무것도 없어. 오해였어. 그럼 검찰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조사한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복적 움직임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어려운 게 이건 1년 전 사건이라 했잖아요. 이제 캐비넷에 넣어둔 사건. 네. 그걸 갑자기 꺼내가지고 여기 관계된 나머지 4사람이 다 구속됐어. 네, 맞아요. 다 구속됐기 때문에 전병헌 모르게 그 사람들 알아서 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만약에 이게 납득이 가면 전병헌 말 맞아 납득이 가면 원유철도 납득을 해줘야지. 원유철도 몰라 나는 보좌관이 그렇게 했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는 검찰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병헌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지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거든요. 네. 그러면 증언 이외에 증거도 확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다가 또 지금 하나 드러난 거는 전병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롯데가 준 기프트 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정립도 하고 뭐 그렇다. 그건 다 보이는 거잖아, 그거. 네. 그건 뭐 뇌물이지 뭐 그게 뭐야 그러면.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나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데 거침없이 하고 있다 지금. 오늘 또 최경환 자택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 특수활동비 명목에 1억 원 1억 정도를. 상납. 그러니까 네. 최경환 압수수색 들어갔고 원유철도 압수수색 들어갔고. 네, 불법 정치자금 네. 수수 의혹. 최경환, 원유철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영장을 쳤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이거는 거의. 거의 다 거의 증거를- 단서를 확보를 다 했다. 그럼. 그리고 이우영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네. 뇌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본인은 아니다. 딸 결혼 비용이다. 빌렸다. 7천만 원. 보통 이러죠. 보통 뇌물 받은 애들이 빌렸다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갚지 않죠, 그리고. 그렇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야권에서 별 말이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전병헌 건이 없었으면 엄청나게 지랄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병헌 건 계기로 앞으로 그 롯데 홈쇼핑 사건이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병헌 이외에 또 다른 미방인 사람들. 당시 미방이 야당 간사였습니다. 전병헌이. 야당 간사한테 3억 줬다 그러면 여당 인사들한테는 그 2배, 3배를 줬다는 건 워낙 상식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그래서 지금 야당이 말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때 싸그리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어쨌든 대통령이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녹음 날짜로 어제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빨리 아마 이번 주 내로 임명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뭐 국정원이 현직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특별 활동비를 상납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 설이. 몰라, 그래, 그거는 서훈 원장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근데 현역 의원 5명의 실명이 담겨 있는 그 정보가 떠돌아가지고 한때 또 막 시끄러웠다. 뭐 정보도 아니고 그건 기사에 났어요. 기사에 났는데 서훈 원장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쪽에서 저는 뭐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웃긴 게 자유한국당이 네. 공수처 설치에 굉장히 반대했거든. 지금 갑자기 지금 네. 입장을 쑥 바꿨어요. 네, 하자고. 왜 그랬을까? 이 주요 타겟이 친박이라서 그런 건가? 검찰을 한번
검찰 길을 이쯤에서 죽여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검찰이 저렇게 설치니까 야 니네 자꾸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검찰 길을 한번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은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보여줘야 이렇게 다 잡아넣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겠지. 야 공수처 없어도 되겠는데 검찰 수사 잘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떤 패를 까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리한 그런 패입니다. 그렇죠. 지금 초비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 문제로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홍준표가 또 말을 쓱 바꿨어. 그러니까 그 2015년도에 성한종 사건 터졌을 때 1억 줬다는 거 아니야 성한종이가 홍준표한테. 네. 그때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요 1억을 그 자기가 당대표 나갈 때 그 기타금으로 냈거든? 네. 당대표 선거인가, 뭐, 대선인가 할 때 기타금으로 냈단 말이야. 당대표 선거 할 때 기타금 내야 돼요. 1억 1천만 원. 대선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1억 1천만 원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성한종이한테 받아가서 낸 거 아니야? 라니까 홍준표가 뭐랬냐면, 아니다. 내가 특수활동비 받은 거에 대해서 쓰고 남는 거 마누라한테 줬는데, 우리 마누라 그 돈을 모아놨다가 기타금 낸 거다. 이랬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뇌물은 아니다. 이걸로 오셨거든? 근데 지금 특수활동비가 막 시끄러우니까 이번에 쓱 말을 바꿨어. 말을 바꾸고, 그게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내가 다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원래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우리 마누라한테 줬다. 이런 거다! 말을 바꿨다고요. 어디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말을 쳐바꾸고 지랄이야.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대도 안 해서 빠져나가려고. 특수활동비 다 잡아넣어, 이거 특수활동비 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쓴 사람들. 네. 장난치야, 지금. 어디서 말을 바꿔?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은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역사들 지금 다 싸그리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고, 일단은 홍준표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슬쩍 들고 나왔다는 걸 봐서도 정말 벼랑 끝에 몰렸구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카드가 없어. 그런 카드, 저런 카드 던져봐야 카드가 없고요. 자유한국당은 시시각각 그 검찰 칼날 조여오는 네. 거 거기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권을 사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의지가 네. 아닐까 싶거든요. 검찰의 의지기도 하고 정부의 의지기도 네. 하죠. 그렇죠. 이번 정권 탄생의 계기가 적폐청산이었으니까 강행해야죠, 당연히.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어디까지 가든 말든 길어야 2달이에요 이제. 아, 이게 줄줄이 굴비처럼 다 엮여 나오는 건가요? 뭐 선거 전까지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 전까지. 그러니까 늦어도 1월 달 안에는 끝이 나야 됩니다. 왜 만약에 이거를 이 국회의원 수사 이런 것들을 2월, 3월 계속 가고 가잖아요. 네. 그럼 또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 앞두고 지금 일부러 그렇지. 의도적 행동이다. 그렇지. 왜 그래서 이때 까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월 말쯤에는 끝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뭐 이명박 다 구속되거든. 그 확실한 거예요? 아유 다 결정 난 거예요? 다 구속되고 지금 최경환 이름 나온 다 싸그리 구속이야. 그거 지금 2달 안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찰방을 사정 태풍은 2달 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새끼들은 2달만 떨고 있으면 되겠지. 잘못 안 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이게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뒤에 국회의원들이 돈 없어도 혹은 지자체장들이 돈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그거 다 선거할 때 보존해주고 저 창석이 같은 애 옛날 같았으면 선거 나가지도 못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창석 같이 돈 한 10원도 없는 애들이 선거 나가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말이야 돈을 뒤로 쳐박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다 뒷돈이고 아까 전에 뭐 실내 인테리어 업자 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 이호연 의원 지역구에서 무슨 대규모 공공기관을 짓는다. 실내 인테리어 어디에 맡기겠어요? 되게 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자한테 뭐 돈을 빌렸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누가 안 빌려줍니까? 눈치 보여서라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무슨 명목을 결혼식이라고 했는데 결혼식 그러면 그 돈 안 들이고 작은 데서 하면 되지.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끝까지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 공수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 대통령 본인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수석도 들어올 때 그 얘기 했으니까 이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만 보호하고 상대편만 죽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고위공직자 말 그대로 거기를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공약대로 추진을 해야죠. 당연히. 일단 키를 쥐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이거 뻥카야 애들. 뭐든 못할 거예요 아마. 못해. 그리고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거기는. 다 알 거예요 내가.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검찰이 우병우의 장모 회사인 삼남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거는 우병우인데 왜?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 장모 회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우병우란 이름에 우자도 없다 이거야. 네. 근데 검찰이 지금 화가 난 거거든. 우병우에 우자도 없는데 이게 왜 요것만 톡 기각됐을까? 많은 그 영장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병우 라인이 법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흘린 거예요 검찰이. 불쾌하다고. 근데 진짜로 우병우와 관계된 거는 대부분 다 기각됐거든.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 사람들이 아직도 검찰 혹은 법원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병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희한하게 딱 그것만 기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조금만 관계 있으면 무조건 기각시킨다. 이런 의심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거죠. 왜 판사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웬만한 건 국정농단 사건 웬만한 건 다 발부해줬거든. 그런데 우병우만 기각이야. 그러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뭐 우병우 이번 건은 우병우 장모 건이지만 하여튼 한 번 더 우병우 두 번 기각됐잖아요. 네. 한 번 더 지금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우병우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사람인지?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매번 기각한 새끼들이 계속 기각하고 있어. 이름이 뭐 두세 명이에요. 거의. 아니, 뭐 누군지 말할 필요도 없어. 하여튼 근데 세 번째 우병우에 대한 영장은 만약에 검찰이 청구하면은 그거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맞습니다. 그게 추명호. 추명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명호 입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면 뭐 추명호로 우병우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만에 자세하게 뭔가 적혀 있는데 그것마저 기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그 통화기록 확보하기 위한 영장도 그때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봐도 뭐 비약은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좀 잡아 넣을 수 있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잡아 넣게 되면은 이제 수사는 활기를 띈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건 지금 뭐 통화 기록 이런 건 다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지고. 문자 메시지 남아 있고 통화 기록은 사라졌지만은 가능해.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이죠. 이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반안철수 모임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반안철수 세력 간의 그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합당을 외치다가 분당이 먼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반안철수 모임이 뭐 평화개혁연대인가? 네. 뭐 지금 평화개혁연대에서는 한 20명 정도 참여할 것이다. 글쎄 근데 20명까지 갈까 모르겠네. 뭐 찬성표는 직접적으로 나온 게 뭐 15표, 14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의원의 표를 해보면 구민주당 계열 사람들이죠. 네, 모두. 그러니까 만약에 평화개혁연대가 제대로 뭉쳐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탈당한다는 얘기잖아. 네. 만약에 저쪽이랑 합치게 되면. 네. 그 탈당하게 되면 안철수는 바른정당이랑 합시다 마나한 거지 뭐. 그렇죠. 뭐 지금보다 못하잖아. 빅텐트 얘기하고 있는데 40석 쪽에서 20석 되는 거죠. 뭐 합치다 마나한 거지. 뭔 짓 하는 거야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지금 안철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례대표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공천 준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비례대표가 많은데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탈당하는 순간 아웃이야. 탈당하면서 의원직 상실이. 의원직 잃기 때문에 비례대표 애들은 당과 당이 합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에서 나가이씨 하고 쫓아낸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등하고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안철수가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게 세력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그래서 키는 나는 오히려 이 평화개혁연대 사람들이 지고 있지 않았을까. 지역구 기반과 비례대표의 그 영향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평화개혁연대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가 문 닫았다. 안 받겠다. 반정당 사람들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것도 모르는 일이거든. 지금 몇 분 날아가시면 홍준표는 그냥 당대당 바른정당하고 당대당은 안 하겠지만 저기 하나 둘 떨어져 나간 애들 이삭 죽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 죽기는 그렇게 하면은 바른정당은 지금 두세 명만 날아가도 골치 아파지는 형국이 놓여. 정의당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유승민 입장에서는 안철수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철수가 지금 자기 국회의원 자기 당의 국회의원 세력 반을 날리면서 유승민과 무리하게 잡는다? 글쎄요, 쉽지 않아요. 일단 안철수 주장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네 슈퍼가 합친다고 마트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네 슈퍼 비하 발언 아닙니까? 안철수가 이제 YS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가리에는 지금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야당을 하면서 어떻게 진보 개혁 세력에 있으면 절대 후보가 안 돼. 다음에 어떻게 민주당 안 후보가 되죠. 되지.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후보가 되겠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완전 꼴통짓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바른정당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번 선거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그때 자기가 올라서겠다 생각이거든. 근데 유승민도 그 생각 안 하겠어? 그쵸.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하겠죠. 생각이야. 동상이몽하는 둘이 거죠.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싸워서 그럴 가능성이 우리 있어요. 당내 대선 후보 투표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끝장 토론해서 결국은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지잖아요. 모아집니까? 네. 절대 안 모아지지. 안 모아지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전처럼 우리 대표 뽑을 것처럼 전 당원이 모여서 투표하자. 그러면 이 당은 안철수 당이니까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될 수지도 모르지. 예? 안 그래? 근데 그러면은 민주계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겠죠. 당 깨는 거지 그럼. 근데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국민의당도 4분의 1 직전이다.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내일 화요일 99차 구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네. 비공개로 국민당이 열리는데 요때 또 많은 기사들이 나오겠죠. 아니면 또 의원총회 마치고 나온 의원들이 한마디 두마디 던져주고 가겠죠. 뭐라고 할 것 같죠. 일단은 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아, 같아요. 원래 우리 재밌죠. 그래요. 다른 동네 싸움하는 거 재밌죠. 원래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 안철수가 YS 길을 간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우리 YS가 IMF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만 인생을 다 민주화 운동으로 살아왔던 사람과 이 안철수를 비교하는 것도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YS는 그런 뺄셈 정치는 안 해요. 정치 DNA가 확인한 사람인데 안철수처럼 그래 아마추어 티티크로 그렇게 하겠어? 멍청하게? 안 해. 일단 이분은 그냥 대통령에 대한 꿈을 접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청와대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 일정에 대한 생중계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기자단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면담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불만을 제기를 한 건가요? 엄청난 문제일 줄 알았는데 사실 별거 없고요. 네. 그냥 이 취재는 사실 언론 기득권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청와대 풀단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출입할 수가 있는 몇몇 매체들한테 독점적으로 제공했던 서비스를 청와대가 스스로 해버리면은 그 언론들이 단독 보도라든지 자기네들 이름을 타이틀로 내보낸 것들이 청와대 매체를 통해서 받아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존심 그런 것들이죠. 네. 다른 이유를 댔지만 결정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독점권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불안감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 뉴미디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신문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뉴미디어가 없었을 때 올드미디어만 있었을 때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10시 반 11시까지 마감 시간 다다닥 쳐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올리고 아니면은 조간은 아침에 올리고 주간은 오후에 올리고, 석가는 오후에 석가는 올리고, 오후에. 그런 거잖아. 네. 그럼 결국은 하루 늦게 국민들은 정치를 보잖아요. 네. 뉴미디어 아니야. 찍어서 바로 올리면 바라보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국민의 권리입니까? 그거를 옛날 방식으로 계속 기자들한테 기다려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판이 빠진 컨텐츠가 범람한다. 야, 당연히 청와대에서 우리 청와대 얘기하는데 왜 욕을 왜 해? 좋은 것만 올리지. 그러니까 오늘의 동향.
대통령 바보 일정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씨. 대통령 일정 얘기하는데 대통령 이런 일정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는 청와대 할 일을 하고, 그럼 뉴미대가 지금 뭐 하러 있나? 청와대는 청와대 할 일을 하고, 니들은 니들 할 일을 하면 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일단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공식적인 발표만 본다면 대통령 일정 등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본인들에게 공지를 좀 해달라고 왜? 요청을 했고 윤영찬 수석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본질은 공지의 역할을 그러니까, 국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언론의 이 속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일단은 기득권이죠. 그러니까는 뭐 언론사들이 그동안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입맛에 재해석해서 좀 보도를 해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이제 뭔가 그거를 중간에서 본인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지만 뉴미디어에 대한 그 가치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뭐 라이브 방송 뭐 어때? 한번 하는 거고 국민들이 볼 사람 보고 재미없으면 안 보고 그런 거지. 예전에 이명박은 라디오 안 했어요? 이명박 라디오? 그 땡방 뉴스라고 했었잖아요. 아니 싫은 사람 안 듣고 욕할 사람 욕하고 그런 거지 뭐. 화면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MBC 빌려서 막 하고 그랬었어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정말 볼 사람들만 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여기에 되는 대해 문제가 있으면 기사로 써. 당신들이 이건 문제라고. 그럼 안 쓰지 왜 안 쓸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일정을 공개하는데 여기를 비판하는 거 자체가 웃기지 사실 않아요? 이게 이제 뭐 라이브로 바로 한다고 해도 뭔가 공부 업무의 연장선이지 콘텐츠 전달 방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보도 영역과 충돌을 한다. 전혀 다르지. 보도하고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그건 기자들은 비판적 경향에서 비판 기사를 쓰라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까지 그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 뉴미디어 관실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뀌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적응을 하지도 또 인정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예전에 뉴미디어실까 이런 게 있었어요? 뉴미디어 비서관 있었어? 없었죠. 그 뉴미디어가 법률하면서 새롭게 만든 거잖아. 거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콘텐츠의 범람 이런 얘기가 나올 건 아닌 거죠. 뉴미디어 비서관 날 주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할 하신 거죠? 텐데. 제일 하신 팟캐스트로 그냥 해버릴 아니, 텐데. 기자들한테 막 시작. 뭐야 이 새끼들 가! 윤영철까지 할 필요 없어. 내가 수석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샤기는 뭐야 이거? 이러면서. 공수처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청와대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칭찬할지는 못할 망정 경쟁 매체로 생각을 하면서 딴지 걸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보시길. 뉴미디어 비서관이 1급이에요. 1급인데 그건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이 뉴미디어 비서관이 또 이상한 짓 하고 막 여론 호도하려고 조작하려고 그랬어. 그때하고 지금 봐.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말이야. 이상한 짓 여론 조작하고 이런 가만히 냅뒀다가 말이야. 제대로 해도 난리네요. 아, 참 그렇습니다. 다 공개적인 활동입니다. 네. 보고 비판하세요, 보고. 네, 이렇게 청와대 뉴미디어 관련해서 언론과의 얘기 한번 해봤고요.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광고 없이 바로 넘어가 광고 보도록 없나요?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곧 쫓겨날 것 같아요. 그만둘 명분을 계속 제공해주는. 네, 부탁드립니다. 광고주분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어떤 사연이 도착은 사연이 했어요? 왔어요? 사연이 왔죠. 오. 최근 국회에서 국회의원 8급 비서를 증원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의결이 됐는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작가님, 오비오 위원장님, 박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1편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매번 들으면서 나도 하나 보내고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슈가 터졌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언론에 국회 인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공무원 증원에는 여야 갈등으로 합의를 못하다가 보좌진 증원에는 빠르게 합의했다면서 자기 식구 챙기기다, 내로남불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국회 인턴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인턴 비서를 약 1년 정도 했습니다. 실제 종사자였죠. 매일 6시까지 출근하고 퇴근 항상 20시에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특성상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의원실의 인턴들도 경무에 시달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 7명과 2명의 인턴,
입법보조원으로 구성되는데 말이 인턴이지 업무는 다른 보좌진들처럼 역할을 부여받아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김성애 보좌관 출연했듯이 몇 급 받는 공무원이고요. 네.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 입법보조원은 한시적으로 국정감사나 특별한 회기 때만 잠깐 불러서 쓰는 사람들을 입법보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현실에 맞지 않게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사들 겉에 보이는 것만 언급하지 본질을 언급하는 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그렇게 협치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여야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국회 내 인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11개월 계약과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용 등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8급 신설안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도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보좌진 한 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9명인데 10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7명 별정직 공무원을 8명으로 늘려주고 고용 안정을 해주고 인턴을 1명으로 바꾼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치 혐오, 기자들의 무개념 기사 콜라보로 여론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미 국회를 나왔지만 제 친구들과 후배들은 여전히 인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도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보좌관들 놀고 먹는 사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기 전에 몰랐는데 들어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입법부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 보면 국회의원을 줄여라, 보좌진 1명 데리고 다녀라, 이런 것들 보면 정치 혐오 풍토가 잘못 정치해온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청정구역 청취자들께서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번 이슈를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8급 비서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7명 플러스 인턴 2명인데 네. 바뀌는 거는 8명 플러스 인턴 1명 하자는 거잖아요. 네. 총원은 그렇죠. 똑같습니다. 총원은 똑같은데 저는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되고 보좌진 숫자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분 인턴으로 6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밤 8시까지 한다 했잖아. 네네. 14시간 14시간. 경무. 근데 보좌관들은 더 합니다. 더 큰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보좌관들이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도 열심히 하고 보좌관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놀고 보좌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 놀면 보좌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진짜 그래서 많아요. 보좌관들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299명이지 않습니까? 300명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네. 이거 자꾸 많다 그러는데 많으면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국회의원 세비를 깎고 지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세비가. 이걸 한 2천 깎아 한 1억으로 하든가.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더 늘려. 혹은 한 8천으로 깎고 국회의원 더 늘려. 그러니까 총량은 똑같아 돈 나가는 돈은. 그러나 국회의원 늘리는 게 맞다. 안철수 개코도 모르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네. 멍청한 게 들어가고 말이야. 조경태 의원 걔 코도 모르면서 150명으로 줄이자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뭘 국회의원 줄여. 안 돼. 그러니까 국회 이런 거예요. 소방관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한 명당 담당하는 소방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역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대비 국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만 명의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관리하는 것과 20만 명이 있는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늘릴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세밀하게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말씀하셨던 대로 월급의 총량은 그대로 하되 네. 인원을 늘려서 훨씬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몇몇 이렇게 막 돈 받고 1억씩 돈 받고 이런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논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지역구도 늘려야지만 비례도 늘리는 게 맞아요. 네. 비례 같은 전문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약자를 많이 뭐 장애인, 여성 뭐 이런 것들 그런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금 우리 너무 적어 비례대표가. 그래서 비례대표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 내주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죠. 다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그래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다만 그 돈이 아까우면 총량은 유지하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세비를 덜 받을 테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럼 문제 없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그 국회에서 모든 법을 만들지만 이상하게 그 법이 적용 안 되는 곳이 또 국회야. 특히 보좌관들. 8시간 근무 이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무슨 칼퇴근법 발의하면서 그 사람들은 안 돼. 퇴근 못하면서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보좌진들이. 그리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여성 보좌진 같은 경우에 뭐 육아휴직 이런 거 있어요? 생리휴가도 잘 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곳이 국회예요. 그래서 보좌관 수는
이것도 총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잖아. 8급 한 명 더 늘리는, 9급, 7급 한 명, 9급 한 명인데 여기다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하자는 거잖아. 네. 뭘 그게 어려워요.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보좌진이 이미 7명인데 의원들 8급 한 명씩 또 추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총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턴 한 명은 월급을 약 135만 원 받습니다. 네. 근데 8급 정도 되면은 본봉 추가 수당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평균 한 310만 원 받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받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고용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때 김성희 보좌관 나왔잖아요. 말했잖아요. 내일 짐 싸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그 135만 원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계가 안정이 될까요? 그쵸. 이 사람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도록 무슨 부동산 법이라든지 어린이집 확대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고 세부적인 걸 다 조율하는 사람들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이 2등 국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의 현실을 지켜줄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바보한 발인데 이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이 사람들을 진짜 실제 종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나쁘게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다음 기사에 보면은 뭐 국계 개객기들아 니님도 청산 대상인 적폐인 줄도 모르고 지랄들이냐 뭐 이런 것들 써놓고 혈세로 잔치를 벌이는 군화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사를 이상하게 써버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가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이 정규화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뭐 거기 지금 창사이기가 소개해준 댓글에도 보이지만 다 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치모가 그동적으로 우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혹은 또 뭐 국정감사 같은 거는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맨날 그런 것만 보여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의도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근데 여기 여러분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니까. 우리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은 농간에 논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찌라시가 하나 또 났어요. 재벌 3세가 갑질을 했다. 어디서요? 그 변호사들끼리 모여있는 데서, 남자 변호사, 나이 많은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 머리채를 잡고 뭐, 이랬다고. 나이 어린 재벌 3세가. 찌라시에 나왔는데, 기사가 떴어요? 아니요,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이름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틀 뒤에 나가잖아. 네네. 그럼 기사 나오겠지. 내일, 화요일. 이 방송 1부니까. 1부니까 내일 나가나요? 그때쯤 떴을 거예요. 안 뜨면 내가 뭐, 삐 하든가. 말해주세요. 그 하나요, 하나. 한화? 네. 말타네. 그 맨날 사고 치네. 아이고야. 역시 사고 치는 사람들만 사고 쳐요. 강인봐. 거의 뭐, 사고 뭉치. 야, 술 처먹고 사고 치는 것들은 아무리 붙잡아 놓고 머리 깎이고 아버지가 뺨 올려 붙이고 빠따 치고 해도 또 사고 치게 돼 있어. 뻔할 뻔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김동선이가 이거 꽤 몇 달 전에 사건, 9월 말 사건이네요.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명의 친목 모임에 지가 중간에 슥 끼어들어가고 술이 좀 취해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네. 너네 계급은 뭐니? 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지금부터. 나를 주주님이라 불러라. 뭐 이랬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왕놀이 하는 거예요? 왕놀이 하는 거죠, 왕놀이.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 보고, 저 새끼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리를 떴던 사람도, 변호사들도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뺨 때리고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그런데 피해 변호사 소속 로펌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와. 왜냐면은, 대형 고객사잖아. 네, 이 재벌 그렇죠. 하나가. 그래서 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다음 날 술이 깨고 사과 전화를 했대요. 그 변호사들한테? 뭐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도 주면서 어제 내가 좀 심했죠? 그랬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뺨 맞고 사과하면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채 뜯기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당시 폭행이 있었을 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잖아.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됐을 것 같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변호사들이 더 잘 알겠죠. 더 잘 알겠지. 네. 그러면서도 괜히 했다가 일 끊기면은 아마 로펌에서 좀 시시하면서 막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진짜 안타까운 게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들어가는데 너무 큰 힘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요거 말이죠. 신입 변호사 회식인데 신입 변호사 10명이라 그랬거든. 네. 그럼 굉장히 큰 로펌이야 이거. 신입 변호사 10명 정도. 아니 굉장히 큰 로펌이지. 거다가 술 회식 자리가 어디냐면 종로구. 어디 식당인가? 어디 요쪽으로는 요걸 뭐 그러면은 네, 근데 기사는 지금 보니까 석파랑 종로 아니면 김현장 아니면 광장이네. 태평양. 태평양은 그쪽에 안 있으니까. 김현장이 그 정부청사 옆에 있죠.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엄청 크네. 하나 만약에 하나에서 야 앞으로 니한테 사건 안 줘.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쵸. 못했겠네요. 정말 여러 가지 갑질이 존재하네요, 진짜. 이 새끼 말이야. 아직 20대, 아직 30도 안 먹은 새끼가 이게 술만 먹으면. 89년생이라고 나오네요, 인터넷에. 89년생이면 저보다 한 살 어리네. 야 몇 살이지? 29. 내가 만약에 옆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좀 그래야 되네. 만나야 되는데. 뺨 날렸어, 그러면. 맞아. 뺨 전에 내가 서치를 하지.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이 새끼, 니네 아버지랑 내가 언제 이 새끼야! 저 사우나도 갔다 오고, 이 새끼야! 누가 아버지, 에이, 룸 가지! 내 방에 있었어! 막 이런 거. 같이 이 새끼야, 룸에 있었다, 이 새끼야! 그럼 어떻게 뺨을 쳐? 죽을라고. 그치. 하고 딱 했어야 됐었는데, 아쉽네. 그러네요. 역시 사람은 좀 사기를 치면서 살줄 아이, 그럼. 바로, 또 공부만 많이 한 분들이어가지고. 그렇지. 아직도 신입들이어서. 쫄릴 수 몰랐나 있죠. 봅니다. 참.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좀 씁쓸하네요. 참. 또라이구만, 진짜. 몇 번째야, 지금. 술을 진짜, 어디 사우디 같은 데 갖다 놔야겠네. 사우디 한 10년쯤 지사장으로. 사우디나 또 뭐 술 안 먹는 데 있잖아. 술 못 먹는 곳으로. 그런데 한 10년 좀 갖다 놔야겠어. 아니, 어디, 제 생각에 할렘 이런 데 떨어뜨려놔야지. 술 먹고 싸우면 총질 하는데. 죽도록 맞아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니까. 자기 하나 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괌 어때, 괌? 괌. 저번에 마누라 판사하고 남편 변호사. 그 자식들 차에 넣어놓은. 그래. 그러네요. 거기서 경찰한테, 우리 와이프 판사하고 나는 변호사니까, 어쩌라고! 이런 거 아니야. 그것처럼. 투어이브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괌에 좀 모셔다 드리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 회장이야. 어쩌라고,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 괌 시장이야,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터뜨려버릴래. 참 마음이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거 당한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채까지 잡혔다니까. 그러니까 당하면 뭔가 이 트라우마가 진짜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참, 이런 일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해? 똥 밟았다 생각해야지. 그러니까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창석의 동병상련 국회의원 8급 비서 증언 논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네, 어쨌든 이 증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찬성의 의견을 표시하고,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의 안정과 연봉을 많이 챙겨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언제 짐 쌀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낙선하면 동반으로 직장을 잃는 직업이 바로 이 보좌진들입니다. 가장 안 보이는 데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재수없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는 좀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창석의 동병상련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1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청년 잡사입니까? 네, 아니요. 청년 잡스는 이제 끝이 났고 다른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누가 오십니까? 약간 특집 같은 거죠. 이제 당분간 특집 방송이에요. 네, 당분간은 청정 잡스를 대신할 코너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집으로 해서 내일은 MBC 파업 관련해서 직접 관계자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 네. 예고 좀 해주세요. 누굽니까? 네. MBC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 미모의 여성. 남자분 집에 갈 뻔했어요? 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여성 아나운서,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 아나운서로 섭외를 했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해서 오시고요. 좀 조사 좀. 팟캐스트의 선명야! 어때요? 여태 하지 말고 해, 그냥.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조심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해봐. 네. 이것저것 막 쑤셔봐. 곧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는 뭐 여러모로 이번 주에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왜 슬퍼? 일단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네. 핸드폰.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택시에서 잠깐 이렇게 두고 내렸는데 네. 집에 딱 올라가서 핸드폰이 없는 걸 알고 네. 바로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 그 택시 기사한테 전화해보지 그랬어요. 전화했죠. 아, 그래요? 없대요, 핸드폰. 없었대, 차에. 진짜 없었을 수도 있고. 이미 뭐 울란바토르 갔을 수도 있고 몽골 친구들이 다 분해했을 수도 뭐 있고요. 바로 꺼졌으면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배터리를 항상 빵빵하게 채워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꺼졌으면 뭔가 뭐 기사분이 아니고 그래서 뒤에 그 다음 손님이 탄 타서 사람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기점으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핸드폰 잊어버리면 속상하지.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그 애플의 충성 고객이에요. 애플 적자가 날까봐 그렇게 꾸준히 2년 전에 바꿔줬더라고요. 네. 거의 2개월마다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안에 남이 보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혹시?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락 걸어놨죠. 락은 걸어놨죠. 그래서 다 안심하구나. 아니 그런 거야 전문가들이 풀라면 그냥 풀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상관없는데 봐도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또 어제 범교텔레콤이 문을 닫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핸드폰 월요일부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또 나오셨어요. 사장님이. 민폐구만 민폐. 네. 아이, 사장님 짱입니다. 여러모로 민폐. 네, 댁에서 거기까지 또 30분을 달려서 오셔가지고 핸드폰 해주시고. 범교텔레콤 많이 사용해주세요. 네, 범교텔레콤에서 지금 아이폰 X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X라 그래요? 10이라 그래요? X. 몰라요. X?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이폰 8 플러스를 했는데. 걔네 우리나라만 비싸게 판다며.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아이폰 그거 너무 비싸고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똑같더라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요즘 그 엔화가 계속 바닥을 치고 편도 티켓이 34,900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왕복해도 한 10몇만 원 조금밖에 안 되니까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팔자 좋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아니 혼자 갔다 왔어요. 봐 이렇게 못 벌어도 놀러 다니고 세작이랑 똑같은 팔자야.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 10만 원이고 나발이고. 아니 10만 원 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때 이 박사하고 나는 뭐 어디에 못 가는데 세작은 뭐 툭 하면 제주도 놀러 가고 그랬어. 와, 여자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혼자도 가요 걔는. 여자친구한테 돈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팔자 좋은 인간들은 어디나 다 있어. 차비만 들고 왔습니다. 친구가 도쿄 전산 다니는데, 일본 전산 다니는데 정말 몸만 가서. 우리는 공짜로 오라 그래도. 나도 데려가지. 그럼 부담감 때문에 못 가요. 혼숙해야 돼 그러면. 친구 집에서 안 돼 나는. 친구 집에서 잤어요? 잠만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그치, 호텔을 내가 따로 잡으면 되지. 근데 그게 뭔 상관? 그치? 집값 아꼈다고 하니까 호텔만 따라서 가면 되지. 그게 뭔 그러네. 얘기야? 네 혼자 가 그냥. 네?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지난달. 또 가요? 네. 일본이야 뭐. 일본은 지금 근데 진짜로 물어보니까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 지금 경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최저시급도 세고 이러니까 최저시급 세다고 해서 막 프리타족이라고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그 돈을 벌면서 그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말 10,000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경기가 워낙 좋아져서 네. 알바 구한다고 내놔도 안 나온대 사람들. 진짜 다 구인난이래요. 진짜요?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될 와, 텐데. 우리도 일본 가서 알바나 할까? 너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일본어를 못해서 안 되겠네. 일본어 못해도 되는 직업 같은 거 구하면 되지. 음식 사진 찍기 막 이런 알바인다. 저도 그럼 일본을 좀 갔다 와야겠네요. 네. 이도영 작가님은 뭐 어떻게 고향에 좀 지진 피해 없었어요? 뭐 없지 뭐.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을 거예요. 전화 안 해봤는데 괜찮겠지 뭐. 안동은 괜찮겠지. 좀 전화 좀 하고 그러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녹음 날짜인 11월 20일 오늘 오전에도 포항에 여진이 네, 발생했다고 맞아요. 제가 문자 왔습니다.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가 된 상황에서도 잘해주는 휴대폰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9학번 오뎅국 아이언가드 유리막 코팅 SE5684 노도 613 피자 포항 북구점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 설중앙시장 봉스테이크 네이버의 픽처플레이 피규어는 하루 얀샵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 신노년의 가리비아 한번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 있네요. 조개? 네? 조개? 네, 조개랑 소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사주세요. 가시죠. 예. 좋아요. 네. 네.
자, 성동구역 공식 후원 계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방송 지금 시작할 때 술 안 먹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취소하세요, 바로. 20분 만에 바로 술 먹자고. 바로 취소해요, 취소. 네, 술은 적당히 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동구역 70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네, 저희 오늘 본격적인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국회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최경환, 원유철, 이후연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야 구분 없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병헌이 오늘 검찰 출석을 했죠. 네. 오늘 아침에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출석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결백하다고 했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굉장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일단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첫 번째 검찰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일 검찰이 전병헌 말대로 아무것도 없어 오해였어. 그럼 검찰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조사한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복적 움직임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어려운 게 이건 1년 전 사건이라 했잖아요. 이제 캐비넷에 넣어둔 사건. 네. 그걸 갑자기 꺼내가지고 여기 관계된 나머지 4사람이 다 구속됐어. 네, 맞아요. 다 구속됐기 때문에 전병헌 모르게 그 사람들 알아서 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만약에 이게 납득이 가면 전병헌 말 맞아 납득 가면 온유철도 납득을 해줘야지. 온유철도 몰라 나는 보좌관이 그렇게 했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병헌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거든요. 네. 그러면 증언 이외에 증거도 확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다가 또 지금 하나 드러난 거는 전병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롯데가 준 기프트 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정립도 하고 뭐 그렇다. 그건 다 보이는 거잖아, 그거. 네. 그건 뭐 뇌물이지 그게 뭐야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나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데 거침없이 하고 있다 지금. 오늘 또 최경환 자택 압수수색 들어갔죠? 네. 특수활동비 명목에 1억 원 1억 정도를. 상납. 그러니까 네. 최경환 압수수색 들어갔고 원유철도 압수수색 들어갔고. 네, 불법 정치자금 네. 수수 의혹. 최경환, 원유철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영장을 쳤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이거는 거의. 거의 다 거의 증거를- 단서를 확보를 다 했다. 그럼. 그리고 이우영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네. 뇌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본인은 아니다. 딸 결혼 비용이다. 빌렸다. 7천만 원. 보통 이러죠. 보통 이 뇌물 받은 애들이 빌렸다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이- 갚지 않죠, 그리고. 그렇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야권에서 별 말이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전병헌 건이 없었으면 엄청나게 지랄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병헌 건 계기로 앞으로 그 롯데 홈쇼핑 사건이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병헌 이외에 또 다른 미방인 사람들. 당시 미방이 야당 간사였습니다. 전병헌이. 야당 간사한테 3억 줬다 그러면 여당 인사들한테는 그 2배, 3배를 줬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그래서 지금 리액션이 좋다고. 방송인의 자질 중에 가장 큰 덕목이 리액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리액션만 좀. 좀 방청객 알바 좀 하셨나봐요. 아니, 그래서 옆에서 나갈 때 나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나갔잖아. 이래서 안 된다고. 저는 방송할 때 계속 재밌었어요. 너무 저도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해들려가지고 제대로 방송을. 그것도 웃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교복 관련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그거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려줬나요? 그 천만 각자.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찬반 이게 뭐 돈 많이 든다 어쩔 수 없다. 교복 입어도 된다 안 입어도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복에 이제 찬성을 했고 우리 두 분은 반대했잖아요.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좀 만나볼까요? 신재욱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EJ 초창기부터 이 작가님 모든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 가장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 작가님하고 비슷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고요. 소위 꼴통 집합소인 대구에서 공고 졸업하고 수능 시험비로 술 마시고 대학교 진학은 지방 사정으로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밑바닥부터 고생하면서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부 이사로 30 중반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골 기질이 투철해서 하라면 무조건 안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욕을 무조건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반박과 합리적인 대응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말대로 아무 책이나 읽으면 말빨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청년들께 감히 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십시오. 내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찾아보십시오. 많이 놀고 많이 보고 많이 익히십시오. 그 모든 게 본인의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공부도 안 했지만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합니다. 라고 했는데 덧붙여 68회차에 창석 씨가 우리 회사 홍보 아닌 홍보 감사합니다. 준코라고 적어주셨어요. 준코. 준코가 뭐예요? 그 술집 있어요. 이 작가 같은 거지. 대학생들 자주 가는. 노래방에서 약간 술 먹으면서 안주 먹으면서. 요즘 중고에서 떡치는 커플 이런 거 올라오는 그런. 네? 맞아요. 그놈의 떡 얘기 좀 그만해서 지겨워 죽겠네. 라고 얘기했어. 올라왔다고, 그런 게. 진짜. 중고에서 왜 그러냐고. 근데 중고에서 왜 그러지? 술 취해서 그렇지. 술이 있겠죠, 뭐. 참. 어쨌든 준코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그 동아리 활동할 때 회식할 때 꼭 가는 네, 그쵸. 항상. 지금 약간 노래방으로 약간은 바뀌었어요. 좀 미팅하고 이럴 때 중고 가고. 그랬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 적성 찾아왔네요. 수능 신비도 술 마시다가 그러게요. 술 주는 회사를 갔으면 잘 맞는 거네요. 어쨌든 제가 하도 우리 점장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금방 저를 알아볼까 싶습니다. 조만간 꼭 안 가도 들리겠습니다. 회사가 족벌 경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조만간 좋은 회사를 거듭나려 합니다. 그때 좋은 회사로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임금으로 구인 광고를 청정구역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짜 멋있네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진짜. 이분 열심히 살고 잘 진급도 하셔서 재밌는 인생 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도전해보고 많이 놀고 많이 익히고 많이 공부하고. 네. 아니 인생 뭐 두 번 삽니까? 길어야 80년인데 다 해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 온 거예요.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에 배 타고. 네. 얘처럼 대책 없이 세작이나 얘처럼 대책 없이 막 그러면 안 되고.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네, 다음 의견 또 한번 만나볼게요. 낭만돌이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인데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박지희 아나운서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면에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티격태격 재미를 더하려면 본인도 색깔 있는 의견을 내면서 왁자지껄한 오디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야 정치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고 오창선님께서는 열심히 웃겨보시려고 화두를 던지시는데 박아나는 그에 비해 노력 없이 얹혀있는 느낌이 솔직히 예전부터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노력 없이 얹혀있는 느낌 제가 오창석보다 낫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청취자들이 더 잘 알겠죠. 제가 오창석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왠지 오창석 씨의 지인이 올린 글이 아닐까. 내 지인들은 나를 조지는 글 봤어요. 도찐 개신이에요. 네. 그래요. 자, 한 번 더 만날까요? 네. 이번에는 꽁님께서 이번엔 보내주시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듣고 있는 40대 후반 아주말입니다. 방송 중 이 작가님 기침소리 마음 아파요. 저도 목을 쓰는 직업이라 잔기침 소리만 들어도 이 작가님 목 상태가 심각함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만 한 것이 없더군요. 또 여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거 수능을 볼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보는 때 또 지진 와서 아니 한 4.0만 돼도 흔들린다고. 그럼 시험 못 치지. 계속 머릿속에 또 올까 그런 걱정이 어떻게 시험을 쳐. 걱정이네. 그래서 뭐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A, B, C 단계별로 가나단가? 네네. 가단계, 나단계, 다단계 한다 그랬는데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네. 안 오고 지금 뭐 지진이 만약에 생겼을 때 대피 요령도 지금 다 각 고사장별 선생님한테 다 고지를 했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꼭 잘 숙지하고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고3들이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데 네. 그런 만큼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포항 시민들하고 또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뭐 지진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해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턱
터무니없이 하고 다니는 아니, 분들 그렇게 있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들, 원래 늘 또라이 같은 말을 하던 사람들. 뭐, 천심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늘 하던 짓거리를 그냥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냅두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아, 정말 잘했어요. 여전히 남아있었고. 뭐 일단 이전 정부였다면은 그냥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네, 맞아요. 확연히 다르죠. 이번 지금, 지진 대피한 이전민들도 세월호 때 그냥 뭐 체육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쑤셔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하고 그랬죠. 칸막이 치고. 어. 그러니까 그것도 봐. 즉각 이것도 뭐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일본은 워낙 오래전부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노하우 쌓이면 계속 발전하겠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민들이 한 1000여 명 지금 체육관 같은 데 계시는데 9군데 분산됐다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잠잘 때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 씻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좀 크거든. 그래서 정부가 빨리 뭐 지금 뭐 집 비어 있는 500채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집이 괜찮다든가 돌아가도 괜찮다든가 아니면은 안 되니까 좀 기다리라든가 이런 걸 빨리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이 집 구조가 흔들려서 나온 분도 계시고 긴가민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 그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돌아갑니다. 혹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빨리 판단해줘야. 맞아요. 아니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맞아요. 실제로 다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잘 정리를 해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 약간 안전불감증이 좀 있잖아요. 특히 많지. 지진 관련해서는. 그래서 필로티 형식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지진이 나면 정말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필로티 보강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필로티가 그러니까 많이 애초에 그렇게 짓지를 말아라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왜 필로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법으로 주차장을 꼭 만들어라고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지하 만들면 돈이 2배 들어가요. 집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비우고 필로티를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렇게 많이 지었지. 네. 근데 뭐 이렇게 생각도 못했을 텐데 사실은 필로티를 지으면서도 강하게 또 지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하니까. 필로티 방식에서 내진 설계를 했다면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일본도 필로티 많아요. 일본도. 근데 일본은 X빔을 갖다가 이게 박아놓더라고 그 필로티에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 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포항, 경주, 뭐 울산, 김해 이쪽에 있는 필로티들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정잡스 마지막 편이 지난주에 나갔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최욱 씨가 출연한. 네, 최욱 씨가 출연한다는 소문만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지만 최욱이 뭐 딴 방송에 안 나갑니까? 나가죠. 세작이 딴 방송에 안 나가요? 여기만 와서 터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참 다 내 덕분이다. 아유. 뭐 이재명 시장은 딴 방송 안 나갔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터졌을까? 다 나의 힘이야. 질문자에 땡기고 밀고 하는 힘이 필요한 거지. 방송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정말 재밌어서 몇 번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거 없을 때 네. 세작이랑 최욱 한 번씩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근데 최욱 씨가 오창석 부위원장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건 확인된 겁니까? 확인됐습니다. 확인됐는데. 맞아요? 예. 왜? 다른 건 아니고 자기보다 키가 작아서. 리액션이 좋다고. 생강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말을 안 하는 것인데 어렵겠죠. 실수 없이 달려온 이 작가님의 고단함에 세상 감사드립니다. 예, 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목 상태는 좀 많이 안 좋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하여튼 뭐 그래요. 요즘 이 작가님 찾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좀 그만두려고 하십니다. 저희 방송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어떻게 2부에 안 온다라는 말까지 조금 전에 하셔가지고 저희가 결사 반대를 했는데 참 그렇네요. 네. 아무튼 뭐 이 작가님께 생강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빨리 알겠습니다. 나으세요. 네. 네. 자,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낭만돌이 줘요. 낭만돌이 싫어요. 예.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촌철살인의. 그래. 저는 네. 신재웅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낭만돌이 낭만돌이 좀 줘. 낭만돌이 이런 거야. 의견이 많이 올라와야 돼. 네. 이런 의견이 왜 네.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객관적인 같은. 객관적이라니요. 객관적인 평가. 간원, 네. 충원 이런 것도 올라. 청정구역 내 뭐 미디어 비평 뭐 이런 거요. 그 여기서 내가 빠진다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진짜 재미없어요, 여기서. 아니 뭐 솔직히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냥 방송을 네가 빠지면 간두면 되지 뭐. 방송에 미련도 그러면 없는데. 창석이 오빠는 수입 반으로 줄고. 아니 나는 어디 구제해 줄 거예요. 창석이 내가 딴 데 데리고 가 걱정하지 마. 별 걱정을 다 한다. 아, 그럼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딴 데로 들어가지만. 나 진짜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나 진짜 기분 나빴어.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나 이제 지금 직장도 잃어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네요. 이제. 낭만돌이님 빨리 책 드려요. 네, 그러면 댓글 당첨되신 낭만놀이님은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 지인이면 정말 대박이다. 내 지인은 아니야. 네, 어쨌든 이런 의견도 저는 감사히 받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다른 방송 가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청정구역에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 총 51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성 니트 코트는 네이버에서 aimlady, AIMLADY,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속초 가면 속초 365 대리운전, 네이버에 속초 365 대리운전, 오르다 8484, 여성 의류 쇼핑몰 오르다, 박 하나 한 벌 주고 싶어요. 네이버에 검색해주세요. 네, 오르다 8484 검색해볼게요. 쥐색, 쫄리면 돼지든가, 쥐색이라고 해서 저는 그레이 컬러 말하는 줄 알았네. 아산 둔포 황소야, 블로그 마켓 드모에, 말랭이 판매 중입니다. 010-4749-5300, 곡상 처갓집 대봉감, 그리고 감 말랭이 맛있는데 시켜 먹어야겠네요. 네. 문동 폭포 초입 해피데이, 네이버에 거제 해피데이, 펜션 황태찜 수제 돈가스, 055-635-3939, 광명사는 지휘펜,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머뭇거리기에는 술안주가 너무 많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1등 보물 정시야 사랑해요, 정시연, 강나유는 아빠 거, 아빠는 시연이 거,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무릎이 편해져요. 무릎 관절 보호대 검색창에 무르펜.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에 쌈천지,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대전 노건 간장게장, 사이판 괌은 투어이브, 해외여행도 투어이브, 다스는 누구 거 MB 구속, 그리고 에드리안. 네, 그리고 페이팔로 김유상님께서 이번 주에도 또 후원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마산 진미 갈비집 큰아들, 하늘 돌봄, 이웃 한올, 믿음 소율 아빠,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최욱의 풋고추, 경부한독 휴대폰 멀티샵, 거제도 해피데이, 아산 둔포 황소야, 또르또르,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산부 노단지 놀이터 봄, 구소동 명물 아구찜, 난 사쿠라다, 아이짱 화보 죽여줘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카페 울프스, 직업 없는 생마, 포항 용동 돼지콧구멍, 개혁 군주 광종, 고니자, 염창동